일단 안녕하세요. 오늘 2회차고요. 오늘 이쪽으로 가서 인사를 할까? 이쪽을 너무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아가지고 골고루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끝에서 여기까지. 강의실이 우리는 이게 뒤로 긴 게 아니라 옆으로 길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뒤로 길면 이게 잡눈에 싹 들어오는데 이 옆으로 있다 보니까 아이 컨택트를 많이 못해요. 이게 좀 불편한, 이게 옆이 넓어가지고 강의실이. 자, 어쨌건 오늘 시간은 다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좀 부족했다 손 들어볼까요? 좀 부족했습니다. 어이구,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 빨리빨리 이렇게 연습하는 게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이제 2회고요 7, 8, 90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단지 여러분들이 매 회에 이제 해설 강의를 듣고 제가 샘플 답안 올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 지문이 똑같이 나오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뭘 실수를 했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참고로 하되, 내가 이 문항에서는 요게 실수했다, 요걸 잘못 읽었다, 지문에서도 요 부분을 잘못 읽었다, 아니면은 이 지문은 안 읽혔다, 이 지문은 잘 읽혔다.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나오다 보면 본인이 내가 뭐 문학 지문은 잘 읽는지, 또는 비문학 중에서도 과학 파트는 잘 내가 모르는지, 경제 파트는 잘 배경 지식이나 이게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두려움을 갖는 건지, 이런 데이터를 만드시는 게 모의고사의 핵심이에요. 아셨죠? 내용학에서 연교론이나 영어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풀어보고 답 맞추고 강사들 답안 베껴보고 그거는 정말 의미 없는 거고,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강하고 약한지를 정확하게, 일단 첫 번째 지문 읽을 때에 어느 영역이건 간에 이거는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예를 들어서 패러그래프가 있으면 이 패러그래프는 제대로 이해했다, 이 패러그래프는 제대로 안 읽었다, 못 읽었다. 이거는 너무 어려웠다, 나한테는.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이 모의고사의 의미인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 데이터가 계속 쌓여서 마지막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취약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파는 거예요. 기입형이 약하다 그러면 기입형만 파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계속 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잘 되고 있는 걸 가지고서 굳이 그걸 더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고 실수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라. 아셨죠? 그것이 첫 번째로는 모르고 실수하는 것인데, 그 모르고 실수하는 게 첫째는 지문을 읽을 때에, 지문에서 텍스트에서 내가 이거는 잘 몰랐다, 이거는 잘 알았다, 이걸 확실하게 자기가 스스로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에서도 알았는데 제대로 내가 실수를 한 거다,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답을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라고 정말 자기 고통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터디들을 하실 때에 마찬가지야. 이제 복습하고 여러분들이 스터디 같이 이렇게 답안 공유, 내가 각자 쓴 답안을 올려봐서 스터디를 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인데, 그거조차도 시간을 정확하게 시험처럼 다시 한번 주고서 다시 해야지, 3, 4일 동안 계속 자기 답안 수정해가지고 완성본, 이거 무슨 내 문제 참고서 모범 답안 만들 것도 아니고 그건 의미가 없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답을 못 쓸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주어지면.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시간이 제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이 지문을 이해했고 답을 나중에 3, 4일 동안 계속 지문 분석하다가 결국에 나 답을 쓸 수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거는 못 쓴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야만 처음에는 힘들고 잘 안 써지고, 정말 이거는 내가 이 시험 자체를 내가 시험을 봐야 되나? 이런 자괴감도 들 때가 있고 하지만 참으세요. 참다 보면 올라가요. 제가 첫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5점 올라간 사람도 있고요. 전공 전체에서 80점 만점에서 25점. 첫 해보다 초수 때보다 재수 때 25점 올라간 사람도 있고요. 18점 올라간 사람들도 있고요. 부지기수로 저희 직강생 중에서 저랑 상담하다 보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못 놓는 거. 이거 하니까 된다라는 거.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괴롭지만 포기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영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절대 쉴 수가 없고, 뭐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언어 영역이라는 것은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는 것밖에 답이 없으니까 좀 참고 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답답하죠. 다 맞고 싶고 빨리빨리 독해도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또 잘하는 사람은 또 잘하는 사람 나름대로 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반박하고 싶고 또 정말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답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건 좋지만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내가 맞아, 네가 틀려. 이게 가장 교만함이. 우리 합격수기 동영상 강의 보셨죠? 합격한 그 선생님 중에 그런 말 했잖아요. 재수 때까지는 제 거 모의고사에서 자기가 틀리면 김유석이가 이상하다, 답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왜? 자기가 못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스타디 할 때도 그러고 다 자기를 잘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말하면 스타디원들이 또 수긍해 주니까. 그러면 자기는 것 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김유석이가 틀렸어요. 김유석이 답 이상해요. 제 해설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애들은 또 어쨌든 자기도 얻어야 되니까, 그 스타디원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럼 동조해 주거든. 선생님 말이 맞아요. 그런 줄 알았대잖아요. 그러다가 삼수 되면서 자기가 계속 보고 다시 꺼내보기도 하고 다시 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탁 쌓이니까 자기가 틀렸던 거였구나. 물론 맞는 것도 있어요. 다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자기가 하나 뭐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설명을 잘했다, 좀 맞은 것 같다, 내 답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합격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스타디 원 사이에서 잘한다, 칭찬받는 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해? 가장 어리석은 거잖아요.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 네가 잘한다, 선생님 잘한다. 그 말은 나는 너한테 빼먹을 게 많아요라고 한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잘하는 사람들, 우리 직강생분들, 인강생분들은 잘 모르지만 직강생분들을 보면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만점을 받아야 돼요. 일형문학에서 틀리면은 안 돼요. 알겠죠? 실수로 하나 틀리는 거는 돼요. 일반 영어 영미문학에서. 근데 합격자들 보면 특히나 요즘 추세, 작년도 보셨지만 컷으로 1차 붙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아셨잖아요. 그렇잖아요. 1.5배수로 뽑고 워낙 딱 몰려 있어요. 컷선과 여유 있게. 그러니까 1차에서 3, 4점 높았다고 해서 안심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면 1차 컷선보다 7, 8점은 높아야 돼. 그 말은 압도적이어야 돼. 그냥 1등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점수를 받아야지 1차 합격만 하면은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눈높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절대 그거 아니지만 여유 있게 좀 최종 합격하려면은 그냥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절대 자기가 몰라서 틀리는 거는 괜찮은데 절대 실수해서 틀리는 것은 그거는 1년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인정하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됐죠? 저기 뒤에 잘 들리시죠? 네, 다 보여요. 뒤에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자, 오케이. 1번 갈게요. 자, 고전이에요, 고전. 고전 드라마에서 한번 내봤어요. 계속 요즘에 현대극에서만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냥 고전에서 안티고네라는 작품이에요. 안티고네. 원래 우리가 이거 그냥 배경 지식이에요. 그냥 적지도 마시고 그 테베의 3부작이라고 있어요.
이 안티고네가 이제 가장 마지막 작품이고, 이제 오이디푸스와 관련된 작품이 두 작품이 있어요. 그 테베라는 게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배경으로 한 그 고전 희곡의 3대 희곡이 있는데, 어쨌건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그래서 소포클레스가 쓴 작품이고요. 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 크리온이라는 장군이 나오죠. 크리온이라는 장군이 법령을 만들었죠. 지금 칙령을 딱 만들었다 하면서, 즉 어떤 애도를 금해라, 장례를 치르지 말아라. 그래서 두 번째 안티고니 얘기하는 그 대사 중에서 보면은 에테올레이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빠가 있더라. 오빠가 2명이 다 전쟁에서 죽었는데, 에테올레이스는 장례를 치렀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은 누구예요? 폴리네이케이스는 장례를 치르지 말라라고 왕이 이야기를 했다. 애도. 거기 보면은 no one mourn for him. 그쵸? 어느 누구도 애도를 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거를 얘기를 했죠. 스원했다는 말은 swear, 선언한 거니까. 그러면서 그 바로 이어서 문장 보면은, 그러나 this body는 폴리네이케이스에 대한 얘기죠. 폴리네이케이스의 시체는 fields에 놓여야 한다. 이 말은 장례를 치러야 한다. 그러면서 a sweet treasure for carrion birds to find as they search for food. 자, they는 carrion birds죠. carrion birds는 사람의 시체를 먹고 사는 새들. 까마귀 같은 거. 사람의 시체를 먹고 사는 새들이 음식을 찾을 때에 발견할 수 있도록 뭘 발견해요? find의 목적어가 a sweet treasure죠. a sweet treasure라는 것은 새의 입장에서는 음식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시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은유법을, 메타포를 썼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엔티곤이 지금 동생 이스민에게, 야, 우리 같이 오빠 장례 이거 치러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씬 1에서 the first scene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센츄리가 초병 그런 군인이 이제 왕한테 이 엔티곤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는 장면, 데리고 오면서 그 다음에 어딜 가시냐면 맨 마지막 엔티곤 대사를 좀 봅시다. 자, 그러면서 왕이 너 사실이냐? 네가 감히 내 명령을 어겼냐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내가 어겼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엔티곤 마지막 대사 바로 위에 크리온 왕이 and yet you dared defy the law. defy라는 게 뭐예요? 반항하는 거죠. 법 같은 거.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너 법을 지키지. 감히 네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냐? 하니까 네, 저 안 지킬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It was not God's proclamation. 자, 그 법은 왕이 정한 그 법은 신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면서 that final justice that rules the world below까지 끊고 the final justice는 신이 만든 법일까요? 왕이 만든 법일까요? 신이 만든 법이겠죠. 신의 법은 근데 그 신의 법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이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의 법은 makes no such laws. 왕이 만든, 여기서 such laws는 이제 왕이 만든 법이죠. 왕이 만든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Your edict, king, was strong. 물론 당신의 법은 강하지만 all your strength is weakness itself against the immoral laws of God. 그러니까 the immoral laws of God과 아까 the final justice는 같은 거고요.
불멸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불멸의 법에 대해서는 약하다. 즉 하나님의 법이 신의 법이 더 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they 바로 앞에 있는 그 신의 법은 is not merely now